오늘도 김경필 작가의 오늘은 짱테크 내일은 플렉스 제대로 혼쭐나며 배우는 재테크 기본기 책 읽기 명품 쇼핑을 멈추지 못하는 당신 수톡 36페이지부터 읽습니다. 얼마 전 백화점에서 층마다 어떤 매장이 있는지 둘러보던 중 명품 브랜드만 모여있다는 층 그 중에서도 한 매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요즘 가장 핫하다는 바로 그 브랜드 매장이었다. 그래 도대체 어떤 물건이길래 수백만원 아니 수천만원이나 하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호기심에 구경해보기로 마음먹고 들어가려는데 직원이 가로막으며 입장 예약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때문인가 싶었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구경조차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느낌이 들었다. 어떤 식으로든 진입 장벽을 높여 아무나 접근하기 어려운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주려는 듯한 마케팅에 더 가까워 보였다. 37페이지 읽습니다. 그런데 대기 인원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평일 낮에 대기 인원이 무려 197명이었다. 이것이 바로 명품의 의용인가? 매장 구경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라 사진까지 찍었다. 사람들이 명품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본인의 겉모습이 명함이 되는 시대에 좋은 차나 명품이 자신을 돋보이게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명품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자신의 경제력으로 언제든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명품이란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더 열광하게 마련이다.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명품이 아닐 테니 말이다. 이제는 구경하는 것조차 줄을 서서 한참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이 명품이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명품 구매 대행 사이트가 유행이다. 명품도 이제는 평생에 한 번이 아니라 마치 마트에서 물건을 담듯 자주 이용하는 쇼핑 품목이 되어가는 것이다. 미혼 33세 의약품에 다니는 박지수 씨는 약대를 졸업하고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전문직 종사자다. 그녀는 얼마 전 결혼을 준비하는 대학 동창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친구가 신혼생활을 할 아파트를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혼줄 1단계 고치기 37페이지. 그런데 대기 인원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평일 낮에 대기 인원이 무려 197명이었다. 이것이 바로 명품의 위용인가? 매장 구경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라 사진까지 찍었다. 사람들이 명품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본인의 겉모습이 명함이 되는 시대에 좋은 차나 명품이 자신을 돋보이게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명품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자신의 경제력으로 언제든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명품이란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더 열광하게 마련이다.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명품이 아닐 테니 말이다. 이제는 구경하는 것조차 줄을 서서 한참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이 명품이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명품 구매 대행 사이트가 유행이다. 명품도 이제는 평생에 한 번이 아니라 마치 마트에서 물건을 담듯 자주 이용하는 쇼핑 품목이 되어가는 것이다. 미혼 33세 의약품에 다니는 박지수 씨 약대를 졸업하고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전문직 종사자다. 그녀는 얼마 전 결혼을 준비하는 대학 동창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친구가 신혼생활을 할 아파트를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혼줄 1단계 고치기 38페이지. 말로만 듣던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영끌 경험담을 실제로 들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많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는 점이 놀라운 게 아니라 친구 커플이 모았다는 액수가 상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놀란 것이다. 친구가 샀다는 아파트 가격을 계산해보면 친구 커플이 손에 쥔 돈은 최소 사업이 훌쩍 넘는다. 친구는 자신이 열심히 돈을 모은 데다 남자친구가 주식 투자 같은 재테크에 능하다는 말을 덧붙였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모았을까 궁금했다. 지수 씨는 큰 돈을 모았다는 친구 커플이 실로 대단해 보였다. 그리고 친구보다 연봉이 훨씬 높지만 손에 쥔 돈은 친구의 반의 반도 안 들기에 묘한 열등감을 느꼈다. 그러지 않아도 그녀는 얼마 전부터 이렇게 쓰고 살아도 되는 것일까 하는 회의감에 빠진 적이 있다고 한다.
아직 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했지만 만일 결혼을 한다면, 아니 최소한 독립이라도 한다면 목돈이 필요할 텐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녀가 지출보다 소비에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한 것은 명품 컬렉션에 열중하면서부터다. 지난 7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모은 명품이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았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의류를 제외하고 그 가치가 5천만 원이 넘었다. 헉, 테러블. 39페이지. 처음엔 그녀도 흔히 짝퉁이라고 불리는 가품을 샀다. 워낙 여러 종류의 물건을 모으다 보니 진품은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사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리세일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리세일 가치가 꽤 높아졌다. 물론 리세일 가격이 한참 싸지만 신제품은 사고 쓰던 물건은 되파는 방식으로 여러 종류의 명품을 사용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명품 유통 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가품은 사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명품 브랜드들은 고객이 갑자기 증가해 희소성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서 물건의 수량을 제한하고 그 대신 가격을 대폭 올려왔다. 또 잠재 고객을 위해 가품 시장을 제재하지 않고 오히려 방지하는 전략을 써왔다. 가품을 사는 고객이라면 언젠가 자신들의 충성도 높은 고객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다. 그녀는 이런 자신의 소비 성향을 개선하기 위해 몇 번이고 다짐했지만 번번이 그 결심은 무너졌고 명품을 사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연봉 7천만 원이면 매우 높은 소득임에도 7년 동안 번 돈을 다 쓰고 남은 돈은 1억 남짓뿐이었다. 그것도 부모, 남과 함께 거주진 덕분에 코전비를 절약한 설과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이 원천 봉쇄된 2년을 제외하면 해외여행도 매년 2번씩 꼬박꼬박 다녀왔다. 혼줄 1단계 고치기 40페이지. 여행 횟수가 줄어든 2년간 소비가 줄어든 것도 아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이 어려워진 만큼 명품 의류나 가방을 사는데 더 많은 돈을 사용했다고 한다. 일종의 보복 소비 같은 것이다. 명품은 없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만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처음에는 딱 한 번으로 시작하지만 그 세계에 입문하면 그 전에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듯 하나둘 명품을 사 모으게 된다. 부자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자 흉내를 낼 뿐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만큼 명품 가방이나 액세서리, 옷이나 구두 등은 한 번의 소비로 끝나지 않는다. 파생 소비로 이어진다. 옷이나 가방을 사면 모임에 나가야 하고 그것을 걸치고 여행을 떠나야 한다.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 현상을 베블린 효과 베블린 이펙트라고 하는데 사실 이는 적절한 설명은 아니다. 베블린 효과는 상류층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고가의 사치스러운 물건을 사면서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일컫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상류층이 명품을 소비하는 행태가 아니라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이 명품을 소비하는 말도 안 되는 행태다. 따라서 그보다는 파노플리 효과 페노플라이 이펙트라고 해야 적절하다. 이것은 상류층을 선망하는 소비자 집단에서 발생하는데 상류층이 소비하는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는 현상이다. 하지만 명품 소비로 상류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망상이다. 필자는 명품을 극도로 피하는 스타일이다. 겨울이면 동네에서 누구나 입고 다닌다는 팔뚝에 동그란 마크가 붙어있는 가슴 뭉클한 패딩도 커다란 별 모양의 누가 신던 느낌의 골병들은 신발톱 전 국민이 알아보는 롤모델 같은 놀래는 손목시계도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살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 명품에 보내는 시선이 오히려 싫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족 중 누가 명품 이야기를 꺼내면 어김없이 인생이 명품이어야지 명품만 걸치고 다니면 뭐하냐 라고 꼰대 같은 말을 내뱉는다. 그런데 정말 갖고 싶지 않다. 갖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것이라면 괴롭겠지만 진짜로 그 큰 돈을 명품을 사는 데 쓴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누구나 처음에는 필자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그 세상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데 명품 속에 입문하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문제다. 그동안 명품 시장은 50에서 60대가 주도해 왔는데 지금은 2032 엄초로 일단 지르고 보면서 명품 시장의 주요 고객층이 되었다. 이제 명품 유행은 아예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도 않은
학생들에게까지 퍼지고 있다. 명품을 사기 위해 알바를 하고 시 급 9,160원을 모아 명품을 사는 것이다. 테러블, 혼줄 1단계 고치기 42페이지, 회초리 토크, 명품에 집착하는 것이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라고. 그건 그냥 열등감의 표출이다. 부자들에게 명품은 덧스러움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어떨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불편한 것은 없다. 전혀 멋스럽지 않고 그저 우스꽝스러울 뿐이다. 중요한 건 그 사실을 본인만 모른다는 것이다. 주위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기대하는가? 그들이 보이는 반응은 감탄사가 아니라 비웃음일 수도 있다.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면 한 걸음씩 성장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기에 이를 추천하고 싶다. 명품을 소비하는 습관이 당장의 겉모습을 멋지게 만든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미래를 퇴보시키는 것이며 한때의 망상으로 인스턴트 행복을 얻을지도 모르지만 미래의 모습은 분명 초라하고 비참해질 것이다. 부자라고 하면 재벌 2세나 3세를 먼저 떠올린다. 자신의 노력보다는 부모 잘 만난 덕에 인생이 풀린 경우라 생각하면 때로 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상속형 부자, 못지않게 자수성가형 부자도 많다. 이런 사람들은 남다른 노력과 절제로 그 자리에 올랐으며 수많은 유혹을 포기하고 부자가 되었다. 43페이지,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어떤 노력을 통해 무엇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왔는지 꼭 펴보길 바란다. 부자의 겉모습만 보고 그것만 따라 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부자라는 단어와는 영원히 거리가 먼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 부자 흉내를 내지 말고 부자의 노력을 배워라. 진심을 다한 노력은 당신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머니 트레이너의 한마디, F트라는 단어 안에 요새 포트가 들어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노력을 따라 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혼줄 1단계 고치기 43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강남부자 따라잡기 경제TV 재테크투자연구소 변딩크는 김경필 작가의 오늘은 짠테크 내일은 플렉스 제대로 혼쭐나며 배우는 재테크 기본기 책 읽기 1년에 2천만원 쓰는 여행 마니아 돌아올 집이 없어진다 제목을 가지고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